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는 거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고요. 임의로 중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혈압이 오르게 될 것이고, 적절하게 모니터링 되지 않은 상태로 높아진 혈압이 계속되면은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고혈압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고혈압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 중 한 가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고혈압약 복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고혈압약 복용법에 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서울 하트넷과 심장내과 박효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 하트넷과 박효은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올바른 고혈압약 복용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먹기 시작하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고혈압약 이거 평생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이제 발병 시점이나 여러 가지 동반 질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서 없애는 질병보다는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고 동행하면서 조절해 나가는 말 그대로 만성 질환으로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평생이라는 단어에 몰입이 돼서 꼭 필요한 약들을 먹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더 큰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약을 적절할 때 잘 복용하시면 여러 가지 사망률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약을 제때 복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조절이 잘 된다면 중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담당 의사와 의논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대체로 노년기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혈관의 노화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내는 동안에 계속 복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약 복용 후 완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적절하게 약을 잘 먹어가면서 조절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계속 복용을 해야 하는 이 가정 하에 보통 약물치료법은 어떤 환자들에게 권하는 치료법일까요?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나 운동 습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목표치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약물치료법을 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처음부터 다 약을 먹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관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도로 적절한 수준까지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약물치료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식이나 운동요법으로 조절이 잘 안 될 시에 약 처방을 꼭 받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먹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합병증 위험성도 좀 높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합병증은 당연히 이제 혈압이 높은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혈관은 계속 높은 압력을 견디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동맥경화가 가속화되고 심근경색이라든지 심부전, 뇌혈관 질환, 다리혈관 질환, 콩팥 질환, 여러 가지 망막 질환 등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말씀만 들어보면 더 큰 합병증이 오기 전에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겠는데요. 왠지 약물의 도움을 받게 되면 다른 관리법이나 치료는 신경 쓰지 않아도 완치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식습관, 운동습관 등 평소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약물만 복용해도 치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물론 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을 내가 하나를 먹을 것인가, 두 알, 세 알을 먹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될 때는 어디까지 먹을 것인가, 용량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약물요법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식사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은 개선을 계속 노력을 하셔야지 되고, 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만큼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식습관 둘 다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 복용을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들의 경우 임의로 약 복용을 멈추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고혈압 환자가 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위험이 좀 따를까요?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고요.
임의로 중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혈압이 오르게 될 것이고 적절하게 모니터링 되지 않은 상태로 높아진 혈압이 계속되면은 절대로 담당의와 의논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설사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처방을 받았던 병원에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나에게 맞는 약으로 조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그냥 뚝 끊어버리시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매번 약을 제때 챙겨 먹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환자들이 복약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팁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혈압약은 기본적으로는 아침에 복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식사랑 그리고 크게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뭐 흡수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 약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눈을 뜨시면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그날의 오전 혈압을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난 뒤에 오전 약을 그냥 복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식사하시면서 그냥 약을 드시면 되는데 챙겨 먹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옆에 뒀다가 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많이들 잘 알고 계신데 저염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염식이라는 게 뭐 국물을 싱겁게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물 자체를 좀 피하고 누가 봐도 짤 것 같은 음식들, 대표적인 이제 염장식품들이라든지 이런 젓갈류 같은 어떤 조림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음식들은 개인적으로는 젓가락으로만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또 운동 습관인데 관절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가능하면 1시간 정도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숨이 찬 운동이라 하면 운동을 하면서 약간 숨이 차더라도 짧게 끊어가는 대화 정도는 가능한 정도의 어떤 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최신 연구나 발전된 치료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신 연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혈압이 이제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어느 정도 좀 높아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너그럽게 봤던 면이 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에서도 혈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합병증이나 어떤 사망률을 줄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철저한 혈압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혈압의 변동성을 측정을 하고 백의고혈압을 판단하기 위해서 24시간 혈압 검사를 하던 것들을 간편하게 이제 반지형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간편하게 나의 실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라도 혈압 변동을 확인하고 나의 실제 혈압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약을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로 고혈압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의료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라운데요.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고혈압은 이제 관리만큼 정기적으로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합병증은 당뇨만 생각을 하시는데 고혈압 환자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라든지 이제 장기 손상 여부에 대해서 뭐 경동맥이라든지 안과라든지 이런 선별 검사들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소변으로 보는 이제 미세단백뇨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따로 건강검진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병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검사들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고혈압 환자들이 자주 하는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좀 있을까요? 혈압 진단 받으시면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약에 내성이 생기거나 중독이 돼서 약을 꼭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혈압은 기본적으로 혈관의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이 젊어지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완치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 나가면서 조절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간혹 이제 시중에 파는 어떤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즙, 가루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혈압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임의로 끊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데 굉장히 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들이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이 있을까요?
만성 질환은 기본적으로 평생을 이제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꾸준하게 식사를 조절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걸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스로 조금 조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평생 지속 가능한 식단을 좀 운영하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리고요. 운동도 시간을 내서 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좀 늘려보기 위해 예를 들어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한두 정류장 정도는 걸어간다든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든지 이런 어떤 패턴을 조금 입혀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혹시 뭘까요? 고혈압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거를 뿌리 뽑아서 없애겠다라는 어떤 접근보다는 나와 함께하고 이제 조절하는 친구 같은 어떤 질환으로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약으로 무조건 다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식생활 습관이나 운동요법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약을 같이 얹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환자분 본인들도 좀 애쓰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혈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혈압을 자주 재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변화를 좀 같이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효은 선생님과 함께 올바른 고혈압약 복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잘 실천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